대원전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오늘도 대원전선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이 오랜만에 상한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신고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선주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정학적 판도가 바뀌는 그 중심에 대원전선이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승이 단기적인 소동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영토 확장의 서막일까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대원전선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최근 한 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무려 4배나 급등하며 시장의 지배적인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전선주들을 제치고 대원전선이 이 전장에 선봉에 섰을까요? 그것은 미이란 종전협상 기대감이라는 평화의 소식이 역설적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해야 하는 거대한 전후 복구 시장에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강력한 진격이 여기서 멈출까요? 대원전선이 보유한 복합적인 무기체계를 확인해보면 그 답은 명확해집니다. 오늘은 대원전선이 이 전쟁 같은 시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전략적 요충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지정학적 완화 기대감이 왜 전선 섹터의 총공격 신호탄이 되었을까요? 둘째, 대원전선의 본업인 전력과 통신망 사업은 얼마나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을까요? 셋째, 자회사인 대원알텍의 알루미늄 휠 사업이 왜 밸류에이션의 비밀병기가 될까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 대원전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미이란 종전 협상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전장의 평화의 안개가 내려앉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끊어진 전선을 다시 잇고 마비된 전력망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는 전선 기업들에게 거대한 교두보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복구 전장의 선두에 누가 서 있을까요? 결국 중동과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대원전선의 케이블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대원전선이 단순히 전력선만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대원전선은 일반 전력선을 넘어 전기차의 신경망인 자동차용 전선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핵심인 광케이블까지 모두 생산하는 복합 병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할까요? 인프라 재건이라는 전면전은 물론 전기차라는 모빌리티 국지전에서도 동시에 승전보를 울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대원전선은 자회사 대원알텍을 통해 자동차 알루미늄 휠이라는 강력한 비밀 병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선만 파는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정체성까지 갖춘 셈이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현대 기아차 그룹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고 해외 유명 완성차 업체까지 납품 이력을 보유했다는 건 대원전선의 몸값이 지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대원전선의 알루미늄 휠 사업을 비유하자면 전차의 궤도를 튼튼하게 보강하여 기동력을 극대화한 것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완성차 그룹인 현대와 기아차가 대원전선의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곧 대원전선의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능력이 글로벌 전술 표준에 부합한다는 강력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전선과 휠, 이 2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며 대원전선을 더 높은 고지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은 아직 대원전선을 단순한 테마주로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력 슈퍼사이클과 모빌리티 성장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실적주입니다. 전력망 교체라는 거대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대원전선이 확보할 전리품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 현재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대원전선의 최근 사업보고서 속에 숨겨진 단서는 무엇일까요? 전선 본업에서의 꾸준한 매출 성장은 물론이고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도 수익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든든한 보급로가 확보되었기에 대원전선은 장기전에서도 지치지 않고 적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체력은 어떤 시장의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전선주가 아닌 대원전선이어야 할까요? 다른 기업들이 전선이라는 단일 무기 체계에 의존할 때 대원전선은 알루미늄 휠이라는 보조 무기까지 장착한 하이브리드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전력에서 자동차로,
다시 재건으로 바뀔 때마다 대원전선은 유연하게 대응하며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전술적 유연함이 바로 대원전선을 섹터 대장주로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제 전장의 잠재적 리스크도 점검해 볼까요?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원전선의 주재료인 구리 가격이 급격히 널뛰거나 환율이 요동친다면 병참선에 일시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으며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는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일시적인 후퇴일 뿐입니다. 이미 시작된 전력 인프라 대전환의 흐름은 개별 리스크로 꺾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전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 세계적인 전력 부족 현상과 인프라 노후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명령이 대원전선의 등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때문에 당장 팔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적의 역습을 버텨내고 승리의 열매를 따기 위해 고지를 사수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원전선의 화력은 이제 막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정학적 완화 기대감은 전선 섹터의 총공격 신호탄이 되었다. 둘째, 전력과 통신 본업은 인프라 재건의 핵심 병기로서 독보적이다. 셋째, 알루미늄 휠 자회사는 대원전선의 몸값을 높여줄 강력한 비밀병기다. 이 세 가지 전략적 우위가 결합되어 대원전선이라는 거대한 승리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원전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가장 먼저 중동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대규모 전력선 수주 공시가 뜨는지 레이더를 가동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 해외 완성차 업체와의 추가적인 대형 계약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는 대원전선의 주가를 한 차원 높은 고지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승전보가 들려오는 순간 대원전선의 진격은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대원전선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